저희의 마지막 주제 한번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은 6번째 데이터를 변형하고 어떤 병합하는 과정에 대한 사례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병합하는 거 말고 변형한다라고 했을 때 자주 쓰는 명령어 중 하나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요, 쓰고 나서 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다시 그려주세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위에 있는 컬럼, 왼쪽에 있는 인덱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값, value.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주신 다음에 가볼게요. 우리 df라는 데이터 지금 다루고 있죠. df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df라는 이름에는 지금 롤 경기 2경기에 대한 기록이 담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어서 pivot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 이제 여기에다가 index, values, columns 이렇게 세 가지 값 넣어볼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기억했던 데이터 프레임의 세 가지 요소 있죠. 인덱스에다가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컬럼 중에 롤 역할을 넣어볼게요. 역할 롤. 그다음에 values에다가는 우리 killdet KDA 값 넣어주고요. 컬럼스에다가는 플레이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하고 일단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룹바이에서 봤던 뭐랄까요? 그 역할별 평균 킬댓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9.0, 13.25, 4.1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어그리 펑션이라는 요게 이렇게 평균을 뜻하는 어그리 펑션, 어떤 집계 함수를 사용할 건가요? 라는 요 아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기본 값이 평균 값으로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시 읽어볼게요. 왼쪽 인덱스의 롤, 인덱스의 역할, 내가 작성한 대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밸류스에는 killdet, KD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 컬럼에는 플레이어, 도란이 어땠는지, 페이커가 어땠는지, 그리고 요 값들을 표현하는 집계함수 기능은 평균값이 되도록 이라는 형태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되게 요약하고 행과 열과 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해서 원하는 2차원 테이블로 표현을 한다는 게 이런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컬럼, 인덱스, 밸류 값을 원하는 대로 조금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조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바이랑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룹바이 쓰고 어떨 때는 피벗 테이블 쓰고 이런 상황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다 기억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타입, 형식 변환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f에 dtype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별 데이터 타입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데미지라는 요 컬럼이 있는데 인티저라는 정수 숫자 데이터 타입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거를 실수, 플롯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as type이라는 명령어고요.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f에 damage라는 요 아이를 df에 damage as type float 이렇게 바꿔줄게요. 항상 말했듯이 데이터 프레임은 뭔가 바꾼 작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장까지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실행.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df dtypes 확인해 보잖아요. 데미지의 데이터 타입이 플롯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에 내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이 아무래도 정수보단 저렇게 플롯 타입으로 변환해서 넣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도 자주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뭐 글자 데이터 형태인데 이거 글자 문자 데이터 아닌데 왜 문자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지? 숫자로 바꿔줘야지 라는 작업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변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데이터 뭔가 변환한 다음에 지금 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또 한 번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때는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난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미 바꿔놨는데 데이터 타입을 또 바꾸게 되면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바꾸려고 같은 코드를 또 한 번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 가져가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는 df 데미지라는 이 변수를 만들어서 이 안에 저장하고 있는 형태를 작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썼던 코드 중에 inplace true라고 해서 이거 데이터 바꾼 거 저장하려면 요 옵션을 하나 넣어 주셔야 돼요라고 작성했던 코드도 있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떤 결과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 inplace true 옵션이 있는 코드가 있고요. 없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as 타입은 이 inplace true라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할당 방식으로 바뀐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요 체크 포인트 두 가지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복습 차원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우리 df에서 요 페이커라는 선수의 롤 역할 있잖아요. 요거를 페이커 선수의 역할을 캐리라는 걸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에 로케이션 명령어 기억나나요? 대괄호 넣어주고요. 앞에는 행이고 뒤에는 열이에요. 행 값을 어떻게 특정할까요? df에 플레이어 이름이 페이커인 사람 행 값을 특정했습니다. 열은요 롤이라는 요 값을 특정합니다. 이렇게 특정했을 때 미드라는 값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위에서 제가 에지 타입 할 때 변수 할당 방식으로 데이터 값을 다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걸 캐리라는 글자로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df 다시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페이커 선수의 롤 역할이 캐리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식 한번 위에서 썼던 거 복습 겸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람다라는 요 기능이 또 있어서 이것도 눈에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눈에만 봐주세요. 눈에만 한번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KD라는 요 컬럼이 있죠. df에서 요 컬럼 값 기준으로요. 뭐 KD라는 값이 예를 들어 7보다 높으면 뭐 하이, 7보다 낮으면 로우라는 어떤 컬럼을 하나 새롭게 추가해서 붙이고 싶어요. 해볼게요. apply라는 기능을 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이 안에 람다 x 하이 먼저 쓰지 말고 우리 조건문 기억나나요? if 만약에 요 x라는 값이 7 이상이면요. 7 이상이면 하이라는 글자가 기록되게 하고요. 7보다 낮으면 low라는 글자가 기록되게끔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존 값을 기준으로 어떤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실행? 그러면 7보다 높으면 하이, 7보다 낮으면 low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 이 값을 저장해 볼게요. 맨 앞에 df에 kd rank라는 컬럼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다 또 변수 할당 방식으로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실행. 그러면 페이커 선수의 KD는 7.5였는데 하이라는 랭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도라는 KD가 2가 되어 있어서 로우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마킹을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apply라는 함수와 요 람다라는 함수입니다. apply라는 저 함수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람다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기초 문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눈에 한번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데이터를 뭔가 변형하고 추가하고 뭔가 이런 작업까지 한번 봤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뒤에서는 데이터를 병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